여기에서 나온 게 뭐냐면은 하나의 단어를 나타낼 때 긴 수의 나열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. 수학을 잘해야 인공지능을 잘할 수 있다는 말은 맞아. AI는 다 확률 통계야. 초등학교에서 AI를 가르치겠다. 초등학교에서 음수도 못 가르치겠다. 이게 말이 되냐는 거야. 우리나라가 미쳤지. 그럼 어떻게 연관성이 있게 이것을 조정하냐 이거야. 속에서. 우리가 뭐 이거와 이것은 연관성이 얼마예요? 그렇게 하다 보면 단어가 너무 많아가지고 하나하나 연관성을 말하기가 너무 힘들어. 그리고 일일이 그 대응을 할 수가 없어. 그나마 단어 두세 개가 합쳐져서 연관성이 되는 것도 많이 있잖아? 수거처럼. 그렇지, 수거처럼. 그래서 그러한 연관성을 어떻게 만들어내느냐가 가장 큰 핵심이야. 이 인공지능의 수학적인 측면에서 보면. 아, 이걸 수치화를 시키는 거예요. 그렇지. 그래서 여기에서 나온 게 뭐냐면은 벡터야. 예를 들어서 사과 하나를 나타내는데 쉽게 말하면 한 수 10개로 표현하자. 수 10개로. 10개로 표현해. 하나로 표현하면 너무 뭐 딴 것들하고 구별이 안 가니까. 네네네. 배도 수 10개로 표현하자. 이렇게 하는 거야. 그래가지고 제일 앞에 수는 과일이면은 1, 과일이 아니면 0. 그 다음 뭐 크면은 1, 크지 않으면 0. 또 여기서 먹는 거면 1, 못 먹는 거면 0.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면 두 개를 비교하기가 쉬워. 이제 예를 들면은 사과 같은 건 단순히 10, 0, 7 뭐 이렇게 갔어. 그러면은 이제 배도 예를 들어 비슷하게 9, 0, 3 뭐 이렇게 가잖아? 그러면은 대충 이것과 이것이 비슷한지는 어떻게 하냐면은 이렇게 보면 비슷하잖아. 0, 0 비슷하고 9하고 10 비슷하고 3하고 7은 좀 다르고. 그럼 각각을 비교를 해가지고 그 비슷한 정도를 합하는 거야. 그러면 사과와 배는 비슷하다. 이런 거야.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계속해서 조정을 해나가는 거야. 비슷하도록. 귤이 나오고 그 오렌지색이 나오고 그럼 비슷하잖아. 그럼 둘이 비슷하다고 계속 이걸 조정해 나가는 거야. 거기서는 조금 이제 어려운 부분이지만 하나의 단어를 나타낼 때 긴 수의 나열로 표현을 하는 거야. 나는 오늘 아침. 그러면 여기 벌써 나가 하나가 있고 너는 이제 주어를 나타내는 조사니까 는이 하나 있고 스페이스 하나 있고 오늘 아침이는 단어가 있잖아. 각 단어가 최근에 그 LLM 같은 경우에는 아주 적어도 10,000개 이상의 수야. 한 단어가. 한 단어가. 엄청나지. 엄마, 아빠 이것도 10,000개의 수로 나타냈잖아. 그럼 계속 트레이닝을 하다 보면 엄마하고 아빠는 같은 수가 굉장히 많아. 그리고 어느 부분에 가서는 달라. 여자하고 남자처럼. 그래서 여자 대 남자, 엄마 대 누구? 아빠. 이런 게 수학적으로 나와버리는 거야. 실제로. 계속 트레이닝을 하다 보면은. 그래서 이러한 단어를 여기다가 집어넣는 벡터. 우리가 이제 벡터라고 하죠. 수의 나열을. 근데 이제 수 하나가 굉장히 자세히 나타내기 때문에 이 메모리가 많이 들잖아. 그래서 요즘 메모리 문제 많이 생기잖아. 메모리가 어마어마하게 써대니까 거기에다가 이거 두 개가 비슷하냐 비슷하지 않냐를 계산해가지고 또 넣어놔야지. 그러니까 메모리가 어마어마하게 드는 거야. 이게 보통 이제 32비트로 하나의 수를 나타내면은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이걸 한 3비트만 쓰자. 이게 압축을 하는 거야. 그렇게 나타내는 걸 우리가 이제 소위 말하는 메모리를 줄이는 형태라고 해서 이제 디스틸레이션이라고 말을 해. 그러니까 어디 가면은 모델이 몇 기가짜리예요. 뭐 그런 거 있잖아. 이 모델은 700기가짜리예요. 이 모델은 20기가예요. 20기가면 이제 뭐 이런 작은 컴퓨터에서 돌릴 수 있으니까. 그래가지고 이런 것들에 대한 압축을 하는 과정 중에 하나가 자세히 안 나누고 작게 쓰는 거야. 그걸 이제 디스틸레이션 한다고 해. 그러니까 이제 이런 많은 거가 있는데 내가 여기서 알려주고 싶은 것은 나는 오늘 아침 이런 것들이 다 하나하나가 그 숫자들의 어레이고 이 두 단어가 비슷한지 안 비슷한지는 어레이 간의 각 수를 이렇게 보고 각각이 비슷한 정도를 가져와 가지고 더하거나 뭐 그렇게 하는 거야. 이게 이제 우리가 벡터에서 배우는
그 두 벡터가 대충 비슷한 방향을 가리키면 비슷한 거야. 두 벡터가 반대 방향을 가리키면 이건 반대 개념이구나. 두 벡터가 이렇게 뭐 직각이면 전혀 상관이 없구나. 뭐 이런 거야. 이게 다 수학이야. 왜냐면 이 전체를 나타내고 이걸 계산을 뭔가 이 두 단어는 비슷해 안 비슷해 이런 걸 나타내면 결국은 속에 들어가서 뭐야? 계산이야. 계산을 하려면 뭘로 나타내야 돼? 벡터로 나타내. 벡터 간의 관계는 무엇으로 볼까? 두 개가 같은 것을 가리키면 같은 벡터로 봐야겠다. 뭐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수학인 거야. 약간 번역기의 원리를 보는 것 같네요. 그렇지. 사실은 그런 거야. 그래서 이제 이런 GPT가 나오고 이런 말들이 나오고 다음 단어를 예측을 해서 나오는 거야. 그래서 이렇게 쭉 가면서 이렇게 인공지능이 완성이 됐는데 여기에서 약한 게 뭐냐 이거야. 뭐야? 로지컬하게 맞는지 틀리는지. 이건 이제 직관의 세계니까. 그렇죠. 그러니까 직관의 세계로 하다 보니까 애가 뻥을 많이 치는 거지 이렇게. 그렇죠. 서울에서 제일 높은 빌딩은 어디니? 대답을 했잖아. 아닌 것 같은데 서울에서 제일 높은 빌딩은 뭐 이 빌딩이야. 그렇게 하면 이제 갑자기 맞아요 뭐 그렇게 말을 하잖아. 내가 주관이 없잖아. 그러니까 이 LLM의 세계에서는 맞고 틀린 것이 없어. 원래 확률적인 거야. 약간 바둑으로 돌아가는 것 같네요. 약간. 그렇지. 바둑으로 가면은 한 점을 먼저 놓으면은 한 점 놓은 사람이 이기게 돼 있어. 무조건 이겨. 전지전능한 입장에서 보면. 양쪽 다 전지전능하다는. 그렇지. 양쪽 다 전지전능하다 보면 한 점 놓으면 무조건 이겨. 그건 이미 증명이 됐어. 5집 반을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 놓는 사람, 뒤에 놓는 사람한테 주고 시작하나요? 바둑은 집싸움인데 먼저 놓는 사람한테 페널티를 주는 거지. 5집 반을 빼는 거지 자기 거에서. 많이 해보니까 그렇다는 거야. 근데 그게 5집 반이 정확하냐? 몰라. 왜냐면은 전지전능한 입장에서는 알 수 있지만 우리가 전지전능한 단계에는 못 가. 어느 누구도. 왜 못 가? 아까처럼 모든 수를 다 세어봐야 되는데 가지수가 너무 많아. 전 우주의 아톰의 숫자보다 너무 많으니까 그걸 밝혀내는 데는 이 세상이 끝날 때까지도 밝혀내지 못해. 근데 이제 만약에 뭐 양자 컴퓨터가 있으면은 동시에 이렇게 한다고 해서 들 수 있다고도 말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그것은 현재까지는 불가능한 거야. 누가 얘기할지는. 이게 뭐하고 똑같냐면은 동전 토스를 하면은 앞면이 나올까 뒷면이 나올까 그걸 예측하는 거고 똑같은 거야. 그것을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있다고 하면은 톡 던져서 해도 정확히 알아. 여기 그냥 모든 걸 계산하면 되거든. 이거 돌아가는 거, 뭐 바람, 여기에 뭐 영양, 뭐 습기 이런 거, 여기 높이, 여기 탄력성 이런 거 다 재면은 이게 앞면이 나올지 뒷면이 나올지를 알 수가 있는 거야. 여기서 놓듯이. 근데 이 세계에는 너무 많은 불확실성이 있지 가지수가 너무 많다는 거야. 변수가 너무 많아. 그래서 바둑도 이 가지수가 너무 많은 거야.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가 그 세상을 모른다고 하는 거야. 생각해보면은 저 LLM이라는 게 바둑 AI보다 훨씬 더 복잡한 건데. 그렇지. LLM도 사실 이상한 단어를 여기다 낼 때도 있어. 어쩔 수가 없는 거네. 그렇지. 그러면은 이제 이러한 것들이 아까 바둑으로 다시 가면은 한 점 놓고 둔다. 그러면은 5집 반을 페널티를 주고 보면 이길 때도 있고 질 때도 있고 이길 때도 있고 질 때도 있는데 이 상황이 대충 그 정도에서는 비슷하다지 반드시 누가 이긴다는 몰라. 그래서 우리가 확률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야. 근데 이제 한 점을 놓으면 대충 그래도 이 분포적으로 보면은 이기는 게 많더라. 거의 5점은 항상 이기더라. 그래서 5집 반을 이제 덤으로 주고 시작을 하는 거지. 뭐 중국에서는 그걸 모르니까 뭐 중국은 7점인가 주고 하잖아. 그러니까 모르는 거야. 정확한 건. 그럼 예를 들어 2점을 놨다. 그러면 1점, 2점을 놓으면 엄청나게 세지지. 아마 2점을 놓으면 거의 20점. 그러니까 4배 정도 주잖아. 그 정도는 줘야 되는 거예요. 그 정도 준다는 소리는 확률적으로 이거는 맞출 수 있는 거야. 통계로 이렇게 해보면은 거기에 다 들어가 있는 거야. 그것도 수학이네요. 그것도 수학이지 다. 그래서 이제 통계라는 게 이제 사실은 재미있는 학문 중에 하나지. 어떻게 보면은 이 수학의 굉장히 로지컬한 논리적인 부분을 정확하지 않지만 직관의 세계로 약간 바꾼 게 확률 통계야.
그래서 통계학과가 문과에 있는 데도 있지. 그 서울대는 이과에 있지만. 근데 이제 그 속에 가면은 거의 다 이제 이과적인 거지. 왜냐면 다 수학적인 거니까. 그래서 사실 2점을 놓고 사람이 이겼다. 그건 뭐 크게 놀랄 일은 아니지. 신진서 다니면 그 정도는 해야 된다. 그렇지. 2점 놓으면은 앞으로 신진서는 계속 이길 수 있을 거야. 왜냐면 더 이상 이 인공지능이 알파고를 기점으로 해서 이 세계에서는 사람이 더 넘어설 수 없을 정도로 잘한다는 것을 증명을 했기 때문에 거기서 더 깊숙이 들어가서 할 의미는 별로 없어. 그 시간에 다른 이런 데 신경을 쓰. 단백질 분석 뭐 이런 데 신경을 쓰는 거지. 그렇죠. 바둑 AI가 카타고 이후로 안 나오고 있는 것처럼. 그렇지. 그건 큰 이제는 의미는 없는 거야. 또 오픈 소스라서 돈도 안 될 겁니다. 그렇지. 그래서 이러한 트랜스포머나 LLM 이런 것들은 벡터를 움직이는 과정이야. 나에 해당하는 거 숫자가 한 예를 들어 10,000개, 눈에 해당하는 거 10,000개, 여기 스페이스에 해당하는 거 10,000개, 오늘 해당하는 거 10,000개, 스페이스에 해당하는 거 10,000개, 아침에 해당하는 거 10,000개, 이만큼 들어오는 거야. 그러면 이걸 쫙 올려 막 이 벡터가 들어와. 그럼 이 벡터끼리 서로 계산을 막 하는 거야. 이걸 보고 오늘은 별로 중요하지 않고 나도 별로 중요하지 않고 아침에 해당하는 비슷한 단어들이 나오겠구나. 쭉 트랜스포머가 되면서 제일 마지막에 한 단어가 톡 예를 들어 커피 해가지고 커피가 나왔으면은 커피가 이리로 싹 들어가서 커피 이게 나오는 거야. 이게 확률적인 거니까 커피가 아닐 수도 있는. 아닐 확률 많지. 샌드위치. 근데 이 앞에 나는 오늘 많이 졸린다. 큰일 났다. 이런 말이 있으면은 졸린다. 이런 것들이 커피라는 단어와 연관이 이제 그동안 배웠으니까. 그럼 얘네 둘이 막 더 푸시를 하니까 커피 나오기가 쉽지. 그래서 이게 쭉쭉쭉쭉 나가는 거야. 그러면 이 커피가 나온 다음에 이것이 통째로 다시 또 한 번 들어가는 거야. 그럼 또 하나 나오고 또 하나. 이게 이제 컨텍스트가 쭉 길어지면, 인풋이 길어지면 더 이상 못 하겠어요. 세션을 바꿔야겠어요. 뭐 그러잖아? 그럼 이것을 이제 압축을 하는 거야. 좀 이렇게 중요한 단어만 압축을 해서 다시 넣기 시작하는 거지. 그렇게 해서 이제 돌아가는 거지, 기본적으로. AI는 확률이네요, 확률. AI는 그렇지, 확률을 통계적인 입장에서 두는 거죠. 다 확률 통계야. 그래서 이제 LLM의 이런 GPT, 이런 AI 모델은 수학인데, 수학 중에서 가장 필요한 게 이제 첫 번째 아까처럼 이 단어를 수의 나이알로, 벡터로 바꿔야 되지? 그 벡터와 벡터의 연산이 있잖아? 이게 이제 소위 말하면 이제 대수학인데, 대수학 중에서 선형대수라는 게 있어. 리니어 엘지브라. 선형대수에 해당하는 거야. 행렬 아닌가? 행렬. 그렇지. 행렬에 해당하는 거야. 그 행렬에 대한 수학이 있고, 또 하나는 뭐냐면은, 나는 오늘 아침 커피, 이런 이제 학습을 할 때 보면은, 커피와 이것들이 연관이 있네. 또 연관이 있네. 너무 많이 나오네, 계속해서. 아침하고 커피가. 그럼 이걸 좀 바꿔줘야겠네. 이게 뭐야? 바꾼다. 변화. 그렇지. 그래서 얼마만큼 바꿔야 할까? 차이만큼 확 바꾸면 안 되니까. 왜냐면 딴 데서는 다르게 쓸 수 있으니까. 그래서 조금 바꾸는 거야. 이 변화를 가지고 하는 학문이 우리가 미적분이라고 해요. 그래서 이제 미적분. 그래서 미적분과 선형대수 이 두 개의 수학을 가지고 하는 게 AI야. 그런데 초등학교에서 AI를 가르치겠다. 막 말을 하잖아? 우리나라에서. 근데 AI를 가르쳐야겠는데 초등학교에서 음수도 못 가르치게. 이게 말이 되냐는 거야, 우리나라가. 미쳤지. 음수는 너무 쉬운 수야. 그지 않아? 5 빼기 2 했으면은 좀 생각이 있는 애는 그럼 2 빼기 5는 뭐예요? 물어볼 수 있잖아. 그러면 2 빼기 5는 2에 5를 빼니까 2개를 빼고 앞으로 3개를 더 빼야겠네. 뭐 이거잖아. 3개를 더 빼. 어디에서? 0에서 이제 0 됐으니까 0에서 3개를 더 빼야겠네. 이거잖아. 그러면은 0에서 3개를 더 빼니까 우리가 그냥 0 지워서 마이너스 3으로 하자. 이렇게 한 거거든. 이게 음수거든. 음수 너무 쉽잖아. 그리고 분수보다 훨씬 쉬워요. 근데 음수를 못 가르치게 하는 게 말이 그냥.
하여튼 우리나라 교육은 너무 많이 바뀌어야 된다. 인공지능을 어린애한테 배우게 하자고 초등학교에 말을 하면서 싹부터 자라날 수 없게 하는 게 지금 우리나라 교육의 현실이라는 거예요. 행렬을 누구나 알 필요는 없어. 하지만 우리나라 인공지능을 발전시키려면은 행렬을 배워야 하는 거야. 그러면은 그 어린 아이, 뇌가 말랑말랑할 때 행렬을 배울 사람은 배워서 인공지능을 발전시켜야지. 결국은 천재에 한두 명이 이 세상을 먹여 살리는 거예요. 나라를. 그러니까 이 전체를 못 오게 하는 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. 전체를 못 배우게 한다. 공산주의하고 똑같은 거예요. 그러니까 우리나라 교육은 엄청 바뀌어야 돼. 지금 안 바뀌면 안 돼. 내가 예전에 2017년인가 8년인데 중국은 이미 교육을 확확 바꿨어. 왜? 인공지능을 키워야 된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. 그래서 지금 깨봉 내가 이제 이쪽 사업을 하는 것도 인공지능을 살아갈 사람들의 수학 이거잖아. 우리 모토가 우리 회사의 저희가. 그러니까 인공지능을 위해서 해야 할 게 뭐냐 이거야. 수학이야. 그냥 수학이 아니고 어떤 수학? 머리를 깨치는 수학을 해야 하는 거예요. 이미 공식 그런 것들은 아무 의미가 없거든. 그래서 하여튼 이러한 것들이 수학적으로 다 기반을 한 상태에서 나온 거다 이거야. 수학을 잘해야 인공지능을 잘 다룰 수 있다. 맞아, 사실은. 왜 그러냐면 우리가 수학을 배우는 이유 자체가 답을 내기 위함이 아니잖아. 내가 항상 수학에서 하는 말이 무시 변화 관계잖아. 그러니까 인공지능을 잘 다루는 것은 정확히 무시 변화 관계를 잘 알고 있어야 돼. 그래서 컨텍스트, 내가 하는 말에 대해서 얘가 답을 쉽게 하려면 이 전에 변화되지 않은 기존에 있는 말을 해주고 근데 이렇게 되었어요. 그럼 다음이 뭐예요? 하면 얘가 훨씬 대답을 잘해. 무시 변화 관계를 이해해. 그렇지. 쓸데없는 거 많이 주는 것보다 이 내가 할 질문에 해당하는 정보를 주고 가져오는 거, 무시하는 거지. 이런 것을 줘야 인공지능이 답을 훨씬 더 잘해줘. 수학을 잘하면 인공지능을 잘하는 게 아니라 깨봉 수학을 잘하면 인공지능을 잘하는 거네. 그렇지. 진짜 수학, 깨봉 수학을 잘하면 인공지능을 너무 잘 쓸 수도 있고 실제 인공지능을 개발을 할 수도 있고 그런 거지. 그래서 인공지능은 수학이다 이거야. 인공지능 세대를 살아갈 사람들은 뭘 해야 돼? 깨봉을 해야 된다는 거야. 놀면서 수학 만점 이상 깨봉!